좋은 거 많이 전달해달라고 같이 박수 한번 치시고 교육 나가겠습니다. 원래 오후인데 갑자기 오전이어서 저 방에서 떨다가 들었어요. 오늘 교통안전, 자동차 안전교육을 맡게 된 강사 이보아입니다. 교통안전 하시면 대부분 교통사고, 그리고 내가 운전하는 습관 이런 거 많이 아시는데, 오늘은 이제 교통사고가 왜 일어나는지, 일어났을 때 대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죠. 안전띠를 착용해야 하는데 어떻게 착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주행, 운전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부분 다 운전을 하실 거예요. 아니면 동승자로 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동승자였을 때 운전자가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강사 양성 과정이기 때문에 알아야 하실 내용은 사실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지만 시간이 짧은 관계로 최소한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계속 업데이팅 교육이나 이런 거 있으니까 참여하셔서 더 많은 정보 그리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교통사고란 일반적으로 도로교통법 제54조, 쉽게 말하면 차가 사람을 치거나 사람의 상해를 입히거나 어떤 물건에 대해서 물체, 자동차에 손괴를 입힌 사고를 교통사고라고 정의를 하는데, 교통사고 하면 다들 아시잖아요. 그쵸? 자동차로 인한 사고. 근데 제가 오늘 자동차 안전을 준비를 해서 자동차를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항공이든 선박이든 자전거든 모터가 달린 거, 그런 것도 다 교통사고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기사 내용 보여드리기 전에 교통사고 분류 기준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사망사고나 크고 작은 사고로 인해서 중상이나 경상이나 부상사고, 아니면 물적 피해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사고 분류를 해요. 이거 보시면 실제로 최근에 올라온 기사들이에요. 또 제가 제목만 헤드라인을 좀 따봤는데, 인천에서 화물차 교통사고가 33%나 증가를 했대요. 인천에서. 그래서 요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 중이고, 두 번째는 사상자료 62명이나 낸 제주대 앞에서 난 화물차. 이거는 사실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트럭 운전사의 과실이 굉장히 큰 사건이었어요. 저희가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계기판에 갑자기 모르는 불이 들어오면 당황하시잖아요. 그럼 그걸 사실은 검색을 하시던, 주변에 물어보시던, 서비스 센터에 들어가시던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차에 이상이 생겼기 때문에 불이 들어오는 거니까. 근데 이 트럭 운전부는 브레이크 공기압 경고등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조치를 하지 않았어요. 수리를 받지 않았어요. 그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그 제주대 앞에서 시내버스 2대랑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3명의 사망자와 나머지 분들은 크고 작은 상처를 입으셨던 큰 사고고요. 이 트럭 운전사가 속해 있는 화물운송 업체에는 제대로 된 교육을 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벌금 20만 원, 그걸로 마쳤대요. 그러니까 모든 책임 거의 운전사한테 넘기는. 그리고 두 번째는 증가하는 고령 운전자 사고. 요거는 많이 나와요. 사실 마음은 이팔 청춘 많이들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내가 행동이 좀 둔해지고 반사신경이 둔해지는 걸 알고도 있지만 모르고 있을 때가 많아요. 내 생각과는 다르게. 그래서 사실 고령 운전자에 속하신다 하면은 그냥 나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지만 타인을 위해서 면허를 반납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요 네 번째, 오픈카 뚜껑 열고 음주운전을 했는데 여자친구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어요. 요거는 술을 굉장히 많이 마셨어요. 남자 친구가. 그리고
경찰 조사했을 때 자기 블랙아웃이었다. 아무것도 기억 안 나고 난 운전한 것도 모른다. 운전대 잡은 것도 모른다. 그 정도. 근데 이 사망한 여자친구 쪽의 가족들, 유가족에서 이건 살인이다. 사고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차량에는 다 블랙박스가 있죠. 둘이 다투고 했어요. 둘이 다투고 남자친구는 술이 취했다고 했고 블랙아웃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고 했는데 본인은 벨트를 했나봐요. 살았으니까. 여자친구는 벨트를 안 했습니다. 근데 이 오픈카 위에 지붕 열리잖아요. 열고 과속을 했어요. 그러면서 여자친구가 안타까운 결과를 내면서 검찰 쪽에서도 이거는 살인이다 라고 지금 주장을 하면서 아직도 판결이 나지 않았어요. 최근에 거나. 그리고 밑에 하지 말아야 할 걸 다 했어요. 만취, 과속, 졸음운전까지. 근데 이분은 그 인천 쪽에서 회식을 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시속 216km에서 정도 밟았을 때 229km까지 밟았어요. 그 상태에서 경차, 국민차 마티즈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하필 그 안에 여자 운전자가 타고 있었는데 부딪히는 순간 차에 불이 붙었어요. 근데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고 하고요. 이렇게 음주운전 사고가 났을 때 스키드마크가 발견되는 경우가 거의 없대요. 이 자각하고 못하는 거예요. 본인이 못 느끼는 거예요. 나 기억이 안 난다. 술이 정말 가득 차면 졸잖아요. 잠이 쏟아지잖아요. 그런 상태로 운전을 하는데 운전을 하는지 자는지 모르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사건들이었고요. 교통사고 유형을 보면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추락사고부터 해서 전복사고 뒤집어지는, 그리고 뒤에서 들이받아서 하는 추돌사고. 이게 저희가 사고 나면 그냥 다 접촉사고 났어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접촉사고는 다른 차량과 정말 경미하게 닿거나, 그래서 범퍼나 차에 기스 하나 안 남았던 것부터 해서 접촉사고로 들어가요. 근데 그거의 마지노선은 범퍼 교체 수준 정도? 대부분 저희가 당하는 사고는 접촉사고라고 보시면 되고요. 충돌사고는 서로 주행 중에 정말 정면으로 부딪히거나 측면에서 와서 이렇게 받거나 그런 식의 사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휴가철도 점점 다가오고 이제 코로나도 이제 뭐 조금씩 방역 단계가 조금씩 풀린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날도 더워졌잖아요. 이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고속도로든 일반 도로든 사고가 일어나고는 있는데, 여기 데이터 보시면 2019년에는 저는 이거 숫자 보고 사실 처음에는 놀랐어요. 20만 건이 넘는다고? 1년에? 근데 작년에 교통사고가 8.7%나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서 방역 수칙을 지키기 위해서 이동을 안 하셨고요. 모임도 자주 했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2만 건 가까이가 감소를 했어요. 사실 잘 지켜서 감소를 해야 하는데 내가 이동을 덜 해서 감소한 거에 대한 것 때문에 조금 씁쓸했어요. 여기 계신 예비 강사님들은 잘 지켜서 교통사고가 안 나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교통사고의 원인을 보니까 저는 처음에 뭐 과속이나 음주나 이런 거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졸음운전, 그리고 두 번째가 과속은 들어갔죠.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급해서 그런 것 같아요. 빨리 가려고 하고 노란불일 때도 전속력을 다해서 그 신호를 넘어가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주식회사 딴짓을 많이 해요. 딴짓을. 차 운전에 집중을 해도 사고가 날까 말까인데 핸드폰을 잠깐 들었다 놨다 가방에서 뭘 꺼냈다가 만졌다가 괜히 옆에 막 쳐다보고 그런 일들이 많은 것 같아서 운전할 때 운전에만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졸음운전이 얼마나 위험하냐면 음주운전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아까 음주운전 사고 말씀드렸는데 과속을 하는 상태에서 사고가 난 것보다 졸음운전했을 때 치사율이 높다고 해요.
그러니까 졸음운전은 만취 상태. 아까 만취 상태에서 졸음운전까지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절대 이 졸음운전을 하면 안 되겠지만 나도 모르게 눈이 내려오고 무거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쉬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다음 영상 제가 하나 보여드릴 건데 이거는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영상을 몇 개 모아봤어요. 보시고 놀라지는 마세요. 너무 자극적인 건 없지만 그래도 깜짝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평화롭게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가해 차량 블랙박스예요. 한 대만 부딪힌 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차까지. 제동을 하지 않았어요. 졸음운전. 차를 1차로를 변경하면서 택시를 이렇게 추돌을 했어요. 쓰레기 차량, 화물 차량이 오름운전을 하다 보니까 오름운전을 했으니까 변경하는 과정이니까 중앙분리들이 받은 거죠. 저 버스 공항 리무진 차예요. 지방 가고 하는 거. 뒤가 완전히 없어요. 제동하지 않았다는 게 티가 나는 거예요. 사고에서. 갑자기 이제 깨면서 깜짝 놀라니까 브레이크 밟으면서 핸들을 트는 것 같아요. 저게 고속도로예요. 여기 다니 고속도로니까 일자로 가고 있었는데 화면이 넘어온 것 같았어요. 사고를 당한 사람은 앞에서 차가 오는 것까지 가시는데 저는 졸음운전 단속도 못해요, 사실. 제가 예전에 무슨 SF 영화 같은 거 봤을 때 정말 뭐 상상 속의 그런 이야기처럼 운전을 할 때 내가 교통법규를 어겼을 때 정말 주먹만한 그 인공지능 로봇이 쫓아다니면서 뭐 위반했습니다, 뭐 위반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반 영수증을 막 뽑아서 주는 걸 봤거든요, 영화에서. 근데 그런 거 필요할 것 같아요. 만들어야겠어. 그래야 우리 졸음운전을 하는지 안 하는지. 사실 1초만 졸아도 위험합니다. 이게 시속 100km로 달렸을 때를 가정을 하고 눈을 1초를 감았다 떴을 때 내가 27m 정도를 가는 거예요. 1초 깜빡이는 사이에. 그 사이에 아까 트럭 운전 보셨죠? 잘 가다가 훅 이러면서 옆차를 갖다 박았잖아요. 놀래서 운전자는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핸들을 왼쪽으로 틀어요. 그러면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 교육을 하거나 영상을 보거나 하면 운전을 못 하겠어요. 어디서 졸고 있는 사람이, 술 취한 사람이 나한테 다가올까 봐. 그런 위험도 있는데 기도해야죠. 하나님한테 맡겨야죠. 근데 요 졸음운전의 원인이 피로 누적이래요. 사실 요즘 현대인들 충분한 수면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대요. 물론 핸드폰이든 다양한 문화들이 우리 생활에 접하면서 재미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수면 시간이 부족하면서 누적된 피로, 정말 주말도 없이 밤낮 없이 일하시는 분들도 점점 늘어나고, 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해서 택배 업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배달 업 쪽에 계시는 분들은 더 많은 피로 누적, 그리고 수면 부족. 이거는 사실 일찍 주무셔야 돼요. 우리 세 나라의 어린이들 막 노래 하잖아요. 그것처럼 저희 세 나라의 어른이라고 생각을 하고 9시에서 10시 주무세요. 주무시고 아침에는 뭐 일찍 눈이 떠져요. 저렇게 일찍 주무시면 5시, 6시에 눈이 떠져요. 그럼 이불 속에 계시지 말고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른 아침을 시작하시는 것도 건강을 위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졸음운전 사고를 예방을 하려면 운전을 하실 때 환기는 당연히 하세요. 차 내에 공기가 산소가 부족해서 졸음이 쏟아지거든요. 그리고 차에는 항상 껌이든 사탕이든 씹을 것들 내가 입에 넣어서 섭취를 할 수 있는 거, 뭐 커피도 좋고요. 그럼 준비하시고 다니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스트레칭, 차 한쪽에 세우시고 아니면 뭐 신호 대기 중이라도 기지개 한 번씩 쭉쭉 펴시면, 근데 그거는 잠깐의 이야기 같아요. 잠깐 그때는 잠이 깨요. 근데 또 다시 길이 막히는 곳에 가면 또 졸려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감기약이나 이런 약들은 졸음을 유발을 하기 때문에 복용하시는데, 내가 운전을 앞두고 있다고 하면은 약 복용하시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졸음운전을 예방하는 거는 사실 숙면과 휴식밖에 없어요. 너무 졸렸다 싶으시면 정말 요즘에 고속도로 다니실 때 졸음운전 쉼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다음날 뭐 장거리 운전이나 조금 멀리 가야 한다 싶으시면 전날 일찍 주무세요. 일찍 주무시고 충분히 쉬시고 운전을 하시고, 졸음운전의 종착지가 이 세상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말이 생각보다 무서운 말이에요. 잠깐 졸았는데 그 다음 내가 눈을 뜰지 안 뜰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졸음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례가 있어요. 이제 여기 밑에 보시면은 화물차 2시간 운전을 하고 고속도로에서 2시간 운전을 하고 15분 휴식을 했을 때 휴게소에서 마일리지를 적립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물차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일반 운전자분들한테도 이런 거 적용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톨게이트 통과할 때 그 시간이나 이런 게 찍히니까. 그리고 요거는 시흥 쪽에서 하는데, 노란 차에 지금 왕눈이 스티커 붙이고 계시잖아요. 야간에는 반사지로 되어 있어서 그 전조등을 켰을 때는 노란 눈이 날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좀 무서울 것 같기도 해요. 깜깜한 길 갈 때. 그리고 주간에는 눈이 날 쳐다보고 있잖아. 내가 너 지켜보고 있어. 이런 식의 느낌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요 5만 원짜리 보이시나요? 이거는 사실 우스갯소리로 제가 이제 강의를 준비하고 하는데 저희 신랑이 팁을 줬어요. 생각을 해봐라. 졸음운전은 차가 막힐 때 더 많이 나잖아요. 그랬을 때 손을 창밖으로 내밀어서 집게 손을 내밀래요. 그리고 거기에 사진에서처럼 5만 원을 꽂으래요. 그리고 운전하는 사람은 얘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꽉 잡고 있겠죠. 한 손으로 다들 운전하시잖아요. 꽉 잡고 있겠죠. 그럼 뒤에 차는 저 돈이 날라올까 싶어서 운전을 조를 수가 없어요. 이건 우스갯소리니까 정말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정말 그냥 웃고 넘어가는 거. 그리고 이런 거는 그냥 재미삼아 그냥 가까운 거리 가셨을 때 한번 지인들과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12대 중과실. 요거 저는 뭐 횡단보도 학교와 요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법규를 웬만하면 다 지켜야 된다. 근데 이런 부분도 내가 정확히 알아야 내가 사고를 당하든 지인이 당하든 했을 때 좀 대처를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보험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될 수 있는 중과실 교통사고예요. 신호위반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중앙선 침범 범죄요, 범죄. 그리고 제한속도보다 20km 초과해서 과속을 한 상태에서 사고가 나는 거. 그런 것도 다 12대 중과실에 들어가요. 그리고 뭐 앞지르기 하거나 금지 장소 이런 데 끼어들기 금지. 왜 끼어들기 하지 말라고 카메라도 많이 달아놓잖아요. 그리고
그 철길 건널목을 통과를 할 때 불법 이거 이제 이 차단봉이 없는 곳들도 있어요. 그런데 뭐 기차가 막 서서히 다가오는데 나 빨리 갈 수 있어요. 이러고 슉 지나가는데 사고 나는 거. 다 운전자 책임이에요. 그리고 무면허는 절대 안 되고요. 음주운전도 안 되고 도보로 침범했을 때 운전미숙이나 차량의 문제로 인해서 요즘 인도든 마트든 뭐 주유소든 다 이렇게 막 후진 잘못해서 아니면 전방으로 들어가는 사건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보도를 침범했을 경우에도 12대 중과실에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했을 때,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서 안전 의무를 위반했을 때, 그리고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실제로 어떤 분이 개인 블로그나 뉴스나 이런 곳에 올린 거 보니까 커다란 덤프 트럭인데 큰 돌들, 이제 공사장에서 쌓은 돌들을 가득 실었는데 덤프 트럭 위에 덮개가 다 있잖아요. 덮개를 안 하고 가는 차를 찍었어요. 그래서 내가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는 식으로, 사실 그 돌이 떨어지면 돌 부스러기라도 떨어지면 유리가 깨지거나 내 차에 상해를 입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가 신고하는 것도 좋아요. 신고 112. 그리고 스쿨존 교통사고는 스쿨존 내 교통사고 형사처분 됩니다. 많이 아시는데 민식이법 많이들 얘기하시잖아요. 이 민식이법은 2015년도 충남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나면서 사망한 고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법안인데, 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 그리고 학교 근처 스쿨존에서는 방지턱 의무 설치, 그리고 신호등 의무화, 그거 말고도 옐로우 카펫이라고 해서 학교 주변에 가면 벽이랑 바닥이랑 해서 이렇게 세모로 노란색 이런 거 보이시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횡단보도 앞에서 쓸 수 있도록 노란 발자국 표시돼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의무화하면서 시행하고 있는데, 사실 돌아다니다 보면은 전국의 모든 학교에 다 돼 있진 않아요. 안 돼 있는 곳은 혹시 여기 있는 선생님들이 보시면 찍어서 신고하셔도 돼요. 스쿨존에 대한 법이 있기 때문에 해달라.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내 아이가 아니어도. 근데 이 민식이법이 요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이들 사이에서 놀이처럼 번지고 있어요. 이게 신호등이 보행기 신호는 빨간불이에요. 차가 빨간불이었다가 초록으로 출발을 하는 순간 횡단보도에서 아이들이 준비 따가고 있어요. 그래서 차가 출발하는 동시에 그걸 뛰어가요. 그래서 누가 저쪽에 빨리 도착하나를 시합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부모에 의해서 차에 살짝 부딪히는 사고를 내라 라고 하는 안타까운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 타이틀이 어른들이 위험하다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의 잘못된 생각이나 그런 것들이 사실 아이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민식이법이라는 거. 물론 학교에서 교육은 받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도 중요하고요. 특히 민식이법 요거에서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고가 났을 때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뭐 상해를 입었을 때는 1년에서 15년 징역이고 벌금은 최대 3천만 원이에요. 근데 사고가 났을 때 만약에 그 아이가 사망에 이른다고 하면 안 좋은 소식이 있다면 3천만 원을 가지고 그 사람을 그냥 자기 집 씻는 거죠. 벌금을 했을 때. 그리고 3년 이상이긴 하지만 서초를 또 구하는 행동을 하겠죠. 자녀가 있으시다고 하면은 더 지켜주셔야 할 거고요. 그 외에도 어린이 안전 관련 법안들이 혜인이법, 뭐 하늘이법, 하준이법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다 이 어린이들의 이름을 딴 거예요. 이 어린이들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혜인이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 응급처치를 늦게 하는 바람에, 그 시간이 지체되는 바람에 사망하게 된 아이예요. 그래서 어린이가 안전사고를 당했을 때에는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빨리 해라 라는 법안이고요. 하늘이법은 저희 지금 이제 뜨거운 여름이잖아요. 근데 요즘 통학버스를 운행할 때 요즘은 이제 설치가 됐어요. CCTV고, 그리고
안에 누가 있는지 없는지 경고음 같은 거 울리고 하는 거. 근데 그전에는 이게 시행이 안 됐어요.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에는 통학버스 안에서 특히나 이 한혜미 같은 친구는 특수학교에 다니는 친구였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통학버스에서 내리질 못했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차는 주차가 돼 있었고 몇 시간이 방치된 상태에서 아이를 발견했을 때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하준이법은 사고가 났을 당시 4살이었대요. 너무 애기죠. 근데 뭣도 모르잖아요. 주차장에 세워진 차에 의해서 사고를 당했는데요. 주차장이 평지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경사진 곳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미끄러진 차에 의해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이후에 하준이 이름을 따서 주차된 차량 미끄럼 방지 시설을 설치를 하던지 여기 미끄러우니 조심하세요라는 표지를 해놓던지 둘 중에 하나로 그렇게 하자는 법안이 하준이법이고요. 지금 이 법안들이 일부는 통과가 됐어요. 근데 굉장히 웃긴 건 이게 다 2020년 3월, 4월에 다 통과가 된 거예요. 이거를 신고하고 법안을 의견을 내고는 2017년, 18년 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3년, 4년 국회의원들이 딜레이 하시면서 된 사건들이라 좀 안타깝고요. 아직도 통과가 되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거에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에는 다양하게 물론 사고가 나지만 사실 정차를 해야 돼요. 내가 피해자든 가해자든 이거는 내용들은 다 아실 수도 있는데 왜 그런 경우 있어요. 사고가 났어요. 크지 않은 사고예요. 상대방 운전자와 내가 말을 해요. 우리 한쪽에 차 세웁시다. 그리고 내가 차를 움직였어요. 근데 그 상대방은 나를 뺑소니로 신고할 수 있어요. 움직였잖아. 그런 식으로. 그냥 협박처럼.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현장 이탈하지 마시고요. 주변에는 사고를 알리세요. 뒤 주변에 있는 차에 사고를 알리시고 고속도로는 일반 도로든 삼각대 차에 다 가지고 계신가요? 있으시죠? 있으셔야 돼요. 삼각대. 그 삼각대는 주간에는 아무래도 화나니까 시야 확보가 되기 때문에 후방 100m. 근데 야간에는 깜깜합니다. 가로등이 아무리 환하게 켜져 있어도 사고가 난 현장은 비상깜빡이를 켜놔도요 멀리선 잘 안 보여요. 후방 200m 정도에는 삼각대를 설치를 해주셔야 저기 무슨 일이 있구나, 차가 고장이 났든 사고가 났든을 뒷차들이 인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피해자와 가해자는 서로 명함이든 연락처도 주고 받고요. 통성명 이름이나 이런 거. 저는 그전에는 신뢰가 안 되면 신분증 사진을 찍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나한테 다른 번호 알려주면 어떡해. 그리고 면허증 해서 사진도 찍고 했었는데요. 보험사에 현장 접수 바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혹시라도 그러면 안 되겠죠. 인사사고가 발생했을 때 112 그리고 119에 신고를 하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사고 현장 사진. 요즘 블랙박스인데 무슨 사진이에요. 블랙박스에 찍히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위에 카메라가 달려서 내 사방을 다 찍어주지 않는 이상 찍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다각도에서 근접 촬영도 해주셔야 되고요. 블랙박스는 다들 달고 계실 거예요. 근데 블랙박스가 없어서 피해를 보시는 사례도 굉장히 많아요. 이게 오래된 차에 무슨 블랙박스야 이러시는데 그래도 달아야 됩니다. 이 조그만 차인데 뭐 가끔씩 노는데 뭐 그러시는데 주차장에 세웠을 때 사고도 나고요. 저도 실제로 주차장에 공용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갔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일하고 있는데 여보세요? 이랬더니 누가 내 차를 받고 나가버렸대요. 네? 그리고 제 차 번호를 확인하고 주차장 주차요금 징수하는 데에서 제가 사고를 났으니 그 차 번호를 또 알려주셨어요. 그 차 번호, 입차, 출차 시간 확인해달라. 10분 전에 들어와서 지금 막 나간 거 맞대요. 근데 연락처는 없잖아요, 주차장에는. 그래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근데 나이 드신 할아버님이 후진을 하시다가 몰랐대요. 근데 모르기에 제 차가 너무 하고 흔들린 거예요. 승용차가 아닌데도.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디를 만약에 그걸 제가 블랙박스가 없었으면 누가 와서 닫아도 그분이 신고를 해도
내 차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증명할 게 없잖아요. 주차장에 더군다나 CCTV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랙박스 설치는 사고를 대비해서도 안전을 대비해서도 하시면 좋겠고요. 자, 방어 운전은 안전한 공간을 확보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브레이크를 밟을 때든지 내 차 꽁무니를 반짝 따라오는 그런 차를 느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차 옆을 통과할 때, 그리고 교통 길이 막힐 때, 주행할 때, 그리고 사실 방어 운전은 내가 하는 데까지는 해야 돼요. 그래서 운동신경이라는 게 필요한 거고 고령 운전자분들의 면허 반납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방어 운전이 떨어지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남성들보다 물론 운동신경이 안 그런 분들 많아요. 대체적으로 여성분들이 방어 운전력이 조금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운전을 하실 때 조금 더 주의를 하시고요. 양보하시면 돼요. 사실 차가 끼어 들어오는데 굳이 내가 안 끼워줘 갈 거야 밀어붙이지 마세요. 그냥 보내세요. 그런 말 있잖아요. 5분 빨리 가려고 내가 50년 먼저 갈 수가 있으니까 50년 무서워요. 그리고 신호등 없는 교차로 통과할 때 요즘에는 골목골목 전멸등 있는데 굉장히 많아요. 신호등을 꺼놓거나 그런데 안전운전 하시고요. 뒷차가 접근을 해올 때에도 너 왜 이렇게 가져와라고 오히려 브레이크 한번 밟아주셔도 돼요. 경고 차원에서. 그리고 미리 예측해서 대응, 교차로 통과하거나 진로를 변경할 때 우리 이런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차선을 바꿀 때 슉 들어갔다 슉 들어갔다 이런 차들 많잖아요. 그런 차 주변은 그냥 피하세요. 그 차가 내가 그 차를 따라가야지 저 차를 잡아서 내가 신고해 이런 마음 그냥 버리세요. 그리고 너무 그런 주행이 많다 싶으면 그 차 번호를 기억해서 그냥 신고를 하시면 경찰분들이 알아서 조치하십니다. 요거는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전띠 착용을 내가 생활화하고 있는지. 차 시동을 걸어서 100m도 안 되는 마트를 간다. 안 매죠. 더군다나 큰 길 아니다. 안 매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내가 아이나 배우잖아. 부모님을 모시고 마트를 50m, 100m 갑니다. 전좌석 벨트를 하고 계십니까? 전좌석. 하고 계세요? 해야 돼요.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양보운전. 5분 빨리 가려다 정말 50년 그거 기억하시고요. 차량 정지선. 사실 이 정지선 잘 지킬 수 있어요. 노란불인데 건너려고 하다가 끽 하고 쓰면 횡단보도 중간에 가서 걸칠 경우도 많잖아요. 카메라가 없으면 그렇게 하시는 분도 많으세요. 꼭 카메라가 날 지켜보고 있으니까 지키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안전교육, 더군다나 교통안전지도사, 안전교육 전문 강사님들로서 나는 지켜야지.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자신있게 말을 해야지 내 직업정신이라든지 내가 안전강사로서 더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은 당연히 안 되고요. 요즘 차량은 전조등이 오토 모드로 해놓으면 낮에도 항상 켜져 있잖아요. 한계등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앞뒤 불이 조금씩 들어와 있는 게 내 차를 나타내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굳이 안개가 끼고 비가 내릴 때만 켜는 게 아니라 늘 켜놓고 브레이크 밟았을 때도 더 진하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차선 변경할 때 방향 지시등 저기 뒤에 차가 와 뭐 어때? 깜빡이 안 켜고 들어갑니다. 근데 생각지도 못하게 뒤에서 휘웅 날라올 때 있어요. 큰일 납니다. 그럼 내 과실도 내 과실도 있는 거예요. 방향 지시등 안 켰으니까. 그리고 횡단보도 앞에서는 신호가 초록불이어도 일단은 서행하세요. 어린이들은 돌발적이에요. 언제 튀어나올지 몰라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꼭 그 인도 보도블럭과 차도 사이 이렇게 발을 이렇게 띡 올리고 있는 친구들 있어요. 그리고 어르신들 아니면 요 밑에 내려와 계신 분들도 계세요.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횡단보도 앞에서는 서행을 하시는 게 좋고요.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하지 않아야 되고 끼어들기 등 교통법규 위반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 주행상은 이거는 이제 고속도로 진입하거나 휴게소에서 본선을 들어갈 때 좌측 방향 지시등. 그러니까 어디든 내가 이동을 할 거면 깜빡이를 켜라는 거예요.
방향 지시 등을 켜고 고속도로로 진입을 하면서 서서히 가속을 해야 되는데 그러신 분들 있죠. 저 앞에가 끝나. 거기가 이제 차선 들어가는 거 끝나는데 길 막힌데 왜 여기서부터 끼어들어. 끝까지 갑니다. 쭉 가서 속도를 내고 가요. 쭉 가서 틈을 보고 들어가려는데 안 끼워주면 승질을 냅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그래서 계속 들어갈까 말까 그러다가 사고도 나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요. 속도계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는 사실 내비가 띠링띠링 소리가 안 나요. 근데 카메라가 있는 곳에서만 나야 돼요. 속도 위반을 했는지. 그렇기 때문에 운전을 하시면서 내가 속도계를 가끔씩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달리고 있는데 몇 킬로인가 한 번씩 체크하시고 안전거리 유지하시고요. 장시간 운전, 졸음운전의 원인도 되고요. 급 핸들을 확확 꺾으면서 차선을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정차 아무 데나 하시면 안 되고요. 터널 진입하셨을 때 감소운행. 고양이들 눈이 밝은 빛에 있을 땐 까만 눈동자가 얇아요. 조그매요. 근데 어두운 곳에 있을 때 까만 눈동자 이만해져요. 그만큼 시야를 확보하고 물체를 보기 위한 거거든요. 사람도 똑같습니다. 낮에, 대낮에 환한 낮에 있다가 깜깜한 터널로 들어갈 때 순간 눈동자가 수축을 확대가 되면서 안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안에 있다가 나오면 수축하면서 안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터널 진출입하실 때에는 감속 운행 하시고요. 이번에는 안전띠 착용을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영상을 하나 보고 가실게요. 구름님이 버스 전체를 집어삼켰지만 놀라운 일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무사히 버스에서 탈출했다는 겁니다. 아 진짜 조잘생이네요. 전부 다 기색이다. 10명의 승객들을 모두 생존할 수 있게 해준 기적의 장치는 따로 있다는데요. 예보를 받았기 때문에 안전벨트는 안 해서 이렇게 앞으로 지나가고 이러는데 벨트를 하잖아요. 이게 부딪힐 때막 땡기고 안전벨트가 부딪히기 때문에 의식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도사들이 탈출할 수 있었던 거죠. 고속도로고 버스면 꼭 해야죠 진짜. 만약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더라면 충돌 당시 승객들은 탈출하기도 전에 큰 부상을 입었을 겁니다. 맞아요. 안전벨트는 사고가 난 순간 탑승자의 생사를 결정짓는다고 해서 도로 위의 생명줄이라고 불리는데요. 충격으로 탑승자가 튕겨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일종의 보호막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때문에 생명을 지켜주면서 치명상을 입지 않게 도와주는데요. 1m 남짓한 끈에 운전자의 일생이 좌우되는 거죠. 그런데 안전벨트가 미치는 힘은 생각보다 놀랍습니다. 튕겨나가는 몸을 지탱해줄 뿐만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게 해준다는데요. 이번 사고 같은 경우는 안전벨트를 안 맸으면은 제가 급제동거해도 이 파일을 맞은다고 해도 정확히 조약을 못해서 더 큰 사고로 이어지는 건 그거 자명한 거에 안전벨트를 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 이제 결과가 나왔지 않았나. 안전벨트 하나로 운명이 갈릴 뻔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신호대 중 갑자기 날아든 오토바이 차량. 과속으로 달려던 택시 한 대가 도로 경계석을 받고 공중으로 날아 직진 차량을 친 겁니다. 사고 충격으로 2대의 차량이 전복되고 말았습니다. 다 돌아온 걸 나한테 오를 수가 있죠. 근데 영화 같은 경우는 슬로모션으로 보이지 않을까? 난 죽었구나. 한밤에 도로에서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 제보자는 흰색 차량에서 기적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너무 얼마나 놀랐겠어요. 운전자는 여성분으로 알게 되는데 인남공성으로 후배를 눌렀죠. 안전벨트를 해가지고 약간의 그 혈과상? 그 혈과상이 아니라 뱃속에 안전 맞아요. 두 명의 목숨을 살린 거 같아요. 만삭이 인사고를 지켜준 것도 안전벨트였습니다. 심지어 뱃속의 소중한 생명까지 지켜준 건데요. 충격적인 추돌 사고는 또 있습니다. 트레일러에 실은 기둥을 받고 트럭의 운전석이 사라져버렸는데요. 구조대원들이 최악의 상황을 생각했던 그 순간 운전자가 손을 들어 올립니다. 안전벨트가 앞으로 튕겨나가는 것을 막아준 겁니다. 삶과 죽음을 결정해주는 것은 바로 안전벨트입니다. 들으셨죠?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건 안전벨트예요. 이걸 볼 때 그 택시가 날아와서 지나가는 나는 초록불이어서
주행하는 때 옆에서 날아와서 날 친 거잖아요. 날아와서 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임산부였고 만삭이었고, 만약에 그 임산부가 배가 답답해, 이거 안전벨트 하는 거 힘들어 라고 해서 벨트를 안 했다면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났겠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벨트는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사실 아까 사고에서 이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차체 앞이 완전 들어갔잖아요. 근데 구조대원들도 최악의 상황까지 예견할 정도의 사고였어요. 근데 손으로 이거 밀죠. 구조대원이 이거 앞에 철판 이거 뜯어내려고 하니까 그분은 정말 내가 살았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라는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꼭 이런 걸 보고 들었을 때만 안전띠를 더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의무화, 내 그냥 생활화가 돼야 돼요. 어디 나가실 때 핸드폰 꼭 손에 쥐시잖아요. 그것처럼 차를 타면 운전자, 동승자, 전자석 안전벨트 하셔야 돼요. 요거는 안전벨트 미착용을 했을 때 사망 위험이 1배, 2배가 아니에요. 12배가 올라가요. 12배가 올라가는데 사망 위험이 큰 만큼 내가 살짝 까질 걸 온몸에 뼈가 부러질 수도 있는 사고가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영상을 캡처한 건데 왼쪽에 있는 사진은 안전벨트를 착용을 하고 충격을 가했더니 팔만 앞으로 쑥 이 정도예요. 근데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거는 뒤에 사람이 앞 사람을 밀어서 앞유리를 튕겨 나갑니다. 그러면 모두가 다 사실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벨트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고요.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했을 때 그 치사율 또한 6배 정도가 차이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벨트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안전벨트를 하지 않고 내가 60km로 달리다 사고가 났다. 건물 8층에서 뛰어내린 것과 똑같은 충격이라고 합니다. 1층에서 뛰어내려도 아플 거예요. 2층도 그렇고 8층은 거의 사망이라고 보시면 되죠. 100km일 땐 13층, 120km일 땐 18층이라고 합니다. 그 충격을 단지 내가 벨트 하나를 안 해서 내 온몸이 흡수를 하는 거예요. 뼈가 아무리 장기를 보호하고 있지만 안 됩니다. 다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차가 그냥 쿵 박는 게 아니잖아요. 날라도 가잖아요. 위에서 떨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안전벨트 하셔야 되고요. 올바른 안전띠 하실 때 사실 저도 벨트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끔 얘가 꼬여 있을 때가 있어요. 꼬여 있을 때 사고 충격이 이 벨트가 평평한 면적이 내 몸을 이렇게 싸고 있잖아요. 그런 거로 인해서 충격이 분산이 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꼬여 있는 상태면 분산되는 범위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충격이 내 몸으로 옵니다. 그래서 벨트가 꼬여져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되고 반드시 딸깍 소리가 났는지도 확인하셔야 되고 안전띠 약간 답답한 느낌, 내 몸에 달라붙어 있는 느낌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차량을 구입을 하고 정말 오래 타시는 분들은 20년 가까이 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안전벨트도 똑같이 20년이 넘어가요. 그럼 안 돼요. 5년 주기로 아니면 점검이라도 교체 안 하시면 점검이라도 꼭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늘어나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키로수에 맞게 카시트 이용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교재에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전자석 안전띠 의무화가 사실 2018년 9월부터 의무화가 됐는데 우리나라 전자석 안전띠 착용률이요. 앞좌석이 88%예요. 그럼 나머지 안 하시는 거죠. 근데 뒷자리는 32%예요. 그럼 그 나머지 68% 정도의 안 하시는 분들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때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안전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거 벌금이 너무 싼 것 같아요. 안전띠 안 매면 3만 원. 3만 원을 낼 게 아니에요. 300만 원을 내도 300만 원에 내 목숨 지킬 수 있으면 벨트 매는 게 나아요. 그리고 6세 미만 영유아 카시트 미착용이 6만 원. 나보다 사실 소중한 게 내 아이잖아요. 아이 저는 정말 600만 원 해도 그래야
정말 지킬 것 같아요. 60만 원 하나 지키려나? 아니면 13세 미만 아이들도 안 했을 때 6만 원이라고 해요. 이 벌금이 사실 안 내고 걸리면 3만 원 아예 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어차피 3만 원인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내 생명과 3만 원 바꾸는 거예요. 자, 이거는 교통안전 표지인데 교통안전을 위해서 도로 이용자가 일반적으로 통일된 것이 이건 약속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주의 표시, 규제 표시, 지시, 보조, 노면 표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건 교재에는 사실 흑백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주의 표지 같은 경우는 빨간색 테두리에 노란색 바탕 도로 상태가 위험하고 운전자에게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주의하라고. 규제는 속도 같은 거, 교통안전을 위해서 각종 제한이나 금지를 표시하는 거고요. 지시 표시판, 통행 방법이나 통행 부분 같은 거. 보조는 이거를 다시 한번, 뭐 주의나 규제나 지시를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해 놓은 게 보조 표시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몇 가지 봤는데 잘 안 보이시나? 미끄러운 도로 조심하세요. 그리고 뭐 경사로입니다.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T자길입니다. T자길인데 계속 질주 본능이 있으신 분 있어요. 직진 본능.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그리고 아니면은 산이나 이런 데 갈 때 야생동물 다닌다고 그런 표시도 다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규제 표시는 유턴하면 안 돼요. 통행하면 안 돼요. 이런 규제. 그리고 지시 표시는 직진 좌회전 동시됩니다. 이런 안내식으로 나가는 거고요. 보조 표지판은 안전 속도. 뭐 구간이 여기서부터 얼마에 시작됩니다. 견인지역입니다. 길이 미끄러우니 조심하세요 하고 그 밑에 눈이나 비가 올 경우 더 미끄러운 곳입니다 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노면 표지라고 아까 있었죠? 그냥 도로에다가 이걸 다시 한번 미끄러움 주의, 어린이 보호구역 주의 이런 식인 거예요. 요거는 운전을 하시는 분들 중에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래도 저희는 안전강사들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알고 계세요. 앞으로. 평소에도 자주 보이는 지그재그 신호는 어떤 신호일까요? 지그재그 신호는 서행하 신호 혹은 횡단보도 예고 표시입니다. 이 표시가 보인다면 횡단보도나 학교 주변 등 안전운전을 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단속해야 하며 갑자기 튀어나올 어린아이에 대비해서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지그재그 표시와 비슷한 의미의 마르모 신호는 횡단보도 예고 표시입니다. 스쿨존과 상관없이 전방 50m 이내에 횡단보도가 있다는 표시이니 충분히 단속하여 운행해야겠습니다. 비교적 보기 힘든 편인 이 파란색 사각형은 가문형 신호 시스템입니다. 이 신호를 이용하실 때에는 도로에 파란 선 앞에 정차시켜야 하며 올바르게 정차하셨다면 루프 던지기 센서가 이를 감지해 상황에 맞는 신호를 보냅니다. 주의할 점은 파란 선에 걸치거나 제대로 정차하지 않은 경우 센서가 감지하지 못하여 신호가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서 있는데 차가 출발 안 하고 신호가 안 바뀌면 내가 잘못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운전할 때 종종 볼 수 있는 이 표시는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정차금지 지대입니다. 만약 꼬리물기를 시도하다가 정차금지 지대에 멈춰서게 된다면 벌금과 벌점까지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선행 차량의 운행 상황을 살피고 진행해야겠습니다. 처음에 저희 신랑이 저한테 장난치라고 이 지그재그 길 있잖아요. 제가 몰랐어요 정말. 여기 어떻게 운전하라고 이렇게 있는 줄 알아? 해서 보통 차선이 일직선이면 그냥 일자로 가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이렇게